자,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아이들이 글을 썼어요. 쓰는 중간중간 아이가 잘 쓰기도 하고 못 쓰기도 하겠죠. 자, 다 쓴 글을 보고 우리는 이 글을 내가 더 완벽하게 잘 쓰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 글에 대해서 요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, 좀 더 쓰면 좋겠어, 그런 어떤 평가라든지 아니면 훈수 같은 걸 이렇게 두게 되잖아요. 자,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? 자, 그럴 때도 역시 아이에게 맡기셔야 돼요. 자, 우리는 순서를 가르치는 거지 대신해 주는 건 아니죠. 순서를 가르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가 글을 다 쓰면 다시 또 처음부터 읽게 시키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 스스로 뭘 느끼냐 하면 내 문장이 참 길구나를 느껴요. 왜 그걸 느끼겠어요? 자, 긴 문장을 읽으면 숨이 어떤가요? 힘들죠? 아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내가 그냥 아이한테 너 문장이 길어, 문장을 짧게 쓰라고 했잖아 라고 말했다고 얘네가 알아듣지를 않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이제 자기가 쓴 글을 보면서 읽어보면 길면 자기도 막 숨이 막 차는 거예요.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알아서 이 부분은 끊어야겠구나 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. 아이 스스로 그런 능력들을 좀 개발시킬 수 있도록 해야죠. 자, 그리고 틀린 표현, 어색한 표현은 본인이 알아서 또 찾아요.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이제 고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. 자,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걸리는 게 있어요. 뭐냐면 맞춤법. 지금 지적해야 하나? 넘어가야 되나? 그래서 글쓰기 강연하시는 분들은 맞춤법 그냥 틀려도 냅두세요. 이렇게 많이 얘기하세요. 자, 틀린 거는 교육적으로는 냅두는 건 안 돼요. 자, 그렇지만 방법은 고민해야 돼요. 즉 맞춤법, 표준어를 우리가 지도하는 건 맞아요. 지도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되냐?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. 올바르게 쓰게 해야 된다. 자, 그러면 어떤 단계로 올바르게 써야 되냐? 일단은 아이가 글 다 쓴 다음에 읽어보죠. 읽어보면서 본인이 찾을 수 있게 해야 돼요. 그러면 본인이 찾지 못하는 건 우리가 콕 집어서 지적을 해줘야 되나요?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. 자, 그건 아이와 나의 신뢰의 문제예요. 아이가 내가 콕 집어서 지적해줬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 어떤 신뢰를 나와 쌓았다. 그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.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코멘트로 적어주는 방법들도 있겠죠? 자, 넘어가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에 이제 아이가 쓴 글을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잖아요. 나머지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일단은 나는 아이가 쓴 글에 대해서는 틀린 게 있더라도 일단 넘어가셔야 돼요. 그리고 나는 뭐에 반응을 해야 되냐 하면 아이의 생각과 표현에만 반응하셔야 돼요. 일단.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생각을 적잖아요. 그러면 야, 너 이런 생각했구나. 야, 이거는 너만 할 수 있는 생각이야. 또 어떤 생각은 야, 이거는 중학생 돼야 할 수 있는 생각인데 멋지다. 그리고 어떤 표현 있죠. 야, 이런 표현은 어디서 배웠어? 책 읽었어요. 그러면 아이가 지금 당장 내가 읽은 책에서 어떤 표현을 내가 응용해서 쓰는구나. 굉장히 기쁘겠죠. 그걸 우리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생각과 어떤 표현, 구체적인 생각과 표현을 콕 집어서 반응을 일단은 해주세요. 그러면 아이는 나를 어떻게 인식을 하냐? 엄마는, 선생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.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표현하는 것도 다 좋아하는구나. 이 사람은 내가 뭘 한 걸 보여줄 수 있겠구나.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적어도 6개월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. 좀 두셔야 돼요. 생각과 표현에만 반응하셔야 돼요. 그리고 그 생각과 표현에 반응을 할 때 추상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. 반드시 구체적으로 콕 집으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아이는 믿음이 쌓이고, 믿음이 쌓이면 아이들은 잘못을 지적한 걸 수용해요. 근데 믿음이 쌓이지 않았을 때 아이들은 잘못을 지적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날 미워하는구나로 생각해요. 내가 싫구나. 내가 또 잘못했구나.
아이들은 자기가 한 결과물과 자기를 분리를 잘 못해요. 이게 자기 그냥 하나예요, 하나. 그래서 왜 아이들이 뭐 틀렸다면 굉장히 막 몸서리치면서 막 거부하고 싫어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? 예, 그거는 마음이 작아서 그래요. 당연한 반응이에요. 그래서 글쓰기 지도할 때도 우리가 처음에는 절대로 신뢰 쌓이기 전까지는 지적하면 안 된다. 그래서 뭐 그게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이 아이 생각과 표현에만 그냥 우리가 반응을 해줘라. 그리고 아이가 자기 스스로 틀린 걸 찾는 건 자존감이 올라가요.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.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에서 신뢰가 쌓였다 하면 이 아이가 글을 쓸 때 있죠. 우리가 이 글쓰기를 하루 이틀 아이들에게 가르칠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글을 쓸 때 아이가 뭔가 맞춤법을 또 틀리게 쓰려고 해요. 그러면 신호를 주세요. 뭐 라든지 라든지 뭐 이렇게. 그러면 아이가 그게 이제 신호가 돼서 이러면서 이제 이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고쳐요. 네. 그리고 나서도 아이가 다 올바른 표현을 못 썼어요.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아이가 뭐 글도 있고 다 끝나면 그런데 틀린 것도 있는 것 같아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아이가 찾아서 고치면 고치게 하고 또 못 찾는다 그러면 요거야 라고 지적을 해줘요. 근데 만약에 그때도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반드시 온화한 태도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. 너 왜 이거 또 틀리고 그래? 내가 몇 번을 말했어?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틀릴 수 있어. 괜찮아. 나는 이거 고쳐주는 사람이야. 잘못한 건 아니야. 대신 조금 더 주의를 하자라고 해야 돼요. 자, 아이들은 성인도 마찬가지고 틀린 걸 틀렸다고 들으면 계속 틀리는 거예요. 잊어버리게 하셔야 돼요. 그거를. 자꾸 지적하시면 안 돼요. 그거를. 그냥 넘어가게 해야 돼요. 자연스럽게 그게 넘어가줘야 되거든요. 근데 자꾸 지적하면 또 틀려요. 그래서 맞춤법이나 어떤 표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도하는 건 원칙이죠. 지도하는 건 원칙이고 시간을 가지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르쳐줘야 된다. 그러면 아이들이 이 사람은 나에게 뭔가 글쓰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.